네, 저는 강서구에서 왔고요. 네, 이런 또 어릴 적 마을에서 자라고, 네, 골목에서 놀고, 또 청소년기에는 청소년 사랑나눔이라는 청소년 자원봉사 단체 초대 멤버로 활동하면서 자원봉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성인까지 쭉 활동해 왔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김찬호 선생님께서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확장되는 공간이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또 산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미인정 노동자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 지역 내에서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연대들을 어떻게 강서 지역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지 오늘은 강서구의 사례들을 나누러 왔고요. 제가 경험한 사례를 나누는 거지만 저희 강서구 인구가 60만 인구예요. 그래서 60만의 모든 연대를 대변할 수 없다라는 건 한 가지 정보로 좀 나눠드리고 강서구의 사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좀 보게 되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과 되게 다양한 자원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도 예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왔던 청소년 성인의 활동가로서 딱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봉사를 봤을 때 제가 개인적인 시민활동가로 바라봤을 때 하나의 영역으로 구분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마을, 사회적 경제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한 영역들의 활동들이 함께 포괄되지 않고 각각의 영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들이 지역 안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제가 경험하기엔 좀 그런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다양한 영역들이 있고 다양한 자원들이 있다는 것들이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는가 전 이런 지점에서 계속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고민을 해왔고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그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14일 날 코로나19가 확 터지기 이전에 마스크를 끼고 이걸 행사를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에 강서 지역을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 기관과 단체 활동가, 공익활동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자리에서 네트워크하는 자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강서와 공익적 가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더 풍요롭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열었고요. 그때 36개 단체 기관과 75명의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확인하면서 함께 2020년 좀 잘 살아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연결될 수 있을지 서로 좀 알아가는 관계로 만나자 하면서 신년회와 네트워크 파티를 진행을 했어요. 그때 왔던 영역들은 복지, 노동, 마을, 사회적 경제, 장애, 미디어, 청소년, 미린학습자, 생활협동조합, 교육, 노동, 환경, 문화예술, 젠더 이 외에도 다양한 영역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오시면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얼굴을 처음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계속 생겨야 일상적 관계망이 생기겠구나 라는 경험을 했었었고요. 그때 함께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강서라는 곳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떠한 지역사회를 꿈꾸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소통하고 더불어가는 사회, 사람이 중심인 공동체, 차별 없는 사회, 힘이 되는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소통과 협력,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을 함께 다하는 지역사회를 꿈꾼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거든요. 이런 사회만 된다면 강서라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삶이 윤택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었고 이렇게 만난 이후에 이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때 함께 참여하셨던 36개 단체와 기관 그리고 활동가 75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희 시민협력 플랫폼 활동가들이 궁금해서 이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안부를 묻기 시작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가 확산됐는데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따뜻한 온도를 더 높이면서 우리가 더 나은 행동들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라는 그런 제안들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의견 창구로 안내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들 좀 팬데믹이라는 시기 안에 이런 피드백을 주시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고 난 이후에 지역에서는 청소년 칼부림 폭행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고요. 그 뒤에는
제가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인데 조합원 모임에서 만난 조합원으로부터 우리 아파트에 누가 투신했대요 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멀지 않아 뉴스에서는 두 아이를 벌거벗긴 상태로 산에 놓고 내려온 어머니 사례들이 이제 지역의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영역과 다양한 자원들이 있는 지역에서 왜 우리 이런 사회적 문제들은 정말 해결되지 않을까, 이러한 물음표들이 제 머릿속에 계속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지역 내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어려움이 들려왔어요. 저랑 페이스북으로 연결되어 계신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선생님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공공시설이라던가 어린이집 이렇게 급식하는 급식 납품처에 그 운영 자체가 안 되면서 하루에 2만 원, 3만 원 매출 올리기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빵 냄새를 맡는 것조차도 이렇게 감사와 행복인지 스스로 느끼지 못했던 일상을 페이스북으로 나눠주셔가지고 제가 그분께 직접 연락을 드렸어요. 선생님, 저희 지역 소통방, 강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 단체 활동가 톡방에 지금 현재 156분이 들어와 계신 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고 나누는 장인데, 그런 장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겪고 계신 어려움을 나눠주시면 지역에서 빵을 구매할 수 있고 간식을 빵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이 자발적인 구매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선생님을 초대드렸고, 저희 활동가들은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지역에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지역 활동가, 교회의 간식, 기관, 단체, 구의원, 개인 등이 구매를 발생시키면서 서로가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망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3월 13일 서울시가 그 코로나19 시민사회 간담회를 한번 연 적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가서 그 공적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일 때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시작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그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여쭤봤더니 25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캠페인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서 지역에서 연결해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강서구의 센터에 연락을 해보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려서 이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자원봉사 센터에서 하긴 하지만 좀 더 다양한 지역 주민과 시민 활동가들한테 더 많이 이런 내용들을 확산해서 우리 실질적인 문제를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함께 캠페인으로 문제 해결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게 됐고, 지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이미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활동이 있으면 다 캠페이너 형식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마스크 하나만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착한 마스크 캠페인이 왜 필요한지, 공적 마스크를 왜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자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진행됐던 상세 정보들을 지역에 알리기 시작해서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캠페인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을 저희가 해서 그때 자원봉사 센터에서도 되게 고맙다는 말씀들을 좀 전해주시기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챙기지 못한 다양한 이런 사례 안에서 각 단위별로도 되게 따뜻한 소식들이 전해지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떡을 만들어서 보건소에다가 전해드리기도 하시고 되게 따뜻한 나눔들이 이어져서 이런 따뜻한 나눔 사례들을 저희가 모아서 이렇게 카드뉴스로 지역사회에 우리 이렇게 지역의 따뜻한 손길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착한 구매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명단을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그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선생님한테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좀 다 써놨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이렇게 따뜻한 손길들이 연결되고 있는데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부용 마스크를 만드는 곳이 있는데 마스크는 만들지만 전달할 처가 없어서 아직 확정하지 못한 단체,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서도 무료 방역을 진행해 줄 수 있는데 무료 방역은 준비되어 있는데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노동복지센터에서도 어떤 영세사업자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제안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나누고 싶은 공감이나 응원, 고민들을 언제든지 달라는 피드백을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시민협력 플랫폼은 서울시 시민성장 지원 사업의 일환인 학년 지원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12월이면 졸업을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단체들이 있어요. 13개 단체가 있는데 13개 단체에서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그럼 코로나19로 바쁜 공무원분들이나 보건소, 약사,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굉장히 그 고립되고 좀 이런 팬데믹 상황에 어려운 시민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자. 그렇게 해서 지역에 이제 빵과 그림책 협동조합이라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림책 작가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약간 멘트를 좀 같이 만들어 보자 해서 조금 따뜻한 멘트죠. 네,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라. 그래서 응원의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관내에 3개의 권역으로 10곳에 시민이 시민에게, 강서구 시민이 코로나19로 바쁜 공무원에게, 강서구 시민이 공적 마스크로 공급처 약사님들한테, 그때 한참 공적 마스크 공급처인 약사님들이 시민들한테 굉장한 그 욕을 많이 들으실 때였어요. 막 하루 종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굉장히 심신이 지쳐 계실 때여서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19 강서 응원꾸러미라는 것을 준비를 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3차년도 대표단체인 단체가 노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여서 조금 지급하는 대상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확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무언가 지급할 때 거의 주로 정규직화 되어 계신 분들한테만 이런 지급 대상이 되는데 공적 의료진, 청소 방역 노동자분들, 비정규직 노동자분들까지도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소통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단체 택배 노동자분들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택배 노동자분들 지금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우리 꾸러미를 단체에서 가지고 있다 택배 노동자분들한테까지 전해주자. 이렇게 해서 좀 지급하는 것들을 확장했었고요. 5일 동안 모금을 했는데 현금과 현물이 한 500만 원어치가 모금이 됐어요. 다 자발적인 것으로 모금이 됐는데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 노동조합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에 참여해가지고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모금에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십시일반 모금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냥 기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함께 응원꾸러미 작업에 동참하셨어요. 응원꾸러미 저희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공동 작업반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사람 중심 컨베이어 벨트 작업장을 직접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랑 꾸러미 연계는 저희 운영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나 아니면은 노동조합의 그 연결망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인하고 전달할 수 있는 형태를 확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사람 중심 컨베이어 벨트, 우리도 사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온도와 따뜻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구성하고, 이 물품은 그냥 마트에서 대규모로 사온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아까 그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빵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지역에 다른 곳의 사회적 경제에서 판매하는 견과류 세트가 있어서 그걸 구매했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생활협동조합들이 많이 있거든요. 4개의 생활협동조합의 물품들을 이렇게 선정하면서 단체들과 함께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민의 힘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이 돌봄과 감사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계기들을 저희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때 한 280개의 작업을 당일날 한 16명이 빠른 시간 안에 했거든요. 그래서 요 끝에 있는 메시지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서는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로 매년 매 주기마다 어떤 추모 문화제든 행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지역 주민들한테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메시지들을 받을 때 코로나19로 애쓰고 계신 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달라 해서 그 주민분들이 주신 메시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담았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 공무원과 일반 주민들이 관계를 만났을 때 민원인과 민원을 받아주는 관계로 만났었는데, 이번 기회를 가지고 서로 응원과 지지의 관계를 좀 확인되는 기회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하고 모금하고 함께 꾸러미를 만드는 작업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지역 안에서 이렇게 따뜻한 경험들을 해서 좋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때 만들어진 계좌는 저희 이후에 어떤 재난의 상황이 또 닥쳐왔을 때 쓸 수 있는 씨앗기금의 형태로 마련을 해보자 해서 지금 현재 잔액으로는 한 40만 원 정도 저희가 좀 갖고 있는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시민사회들이 각 영역의 활동에 집중하는 활동에 하시다가 이제는 좀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코로나19로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제 시야가 좀 확장되는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를 생각하는 강서 시민사회 집담회를 열면서 시민사회가 현재 영역에서의 어떤 모습과 어떤 걱정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은 지역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공론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지역 공동체 기금 같은 것들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정보가 수발심되고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오가면서 지역 시민사회 연대와 지역 네트워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저희가 일단 8월 달에 가칭 강서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서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연대체 앞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연대체 명을 좀 가칭으로 만들어 놓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영역별로 네트워크 활성화를 아까 그 김찬원 선생님께서 한 명은 점, 두 명은 선, 세 명은 면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영역별 활동들을 조금 지원하고 촉진하면서 다양한 영역 안에서의 활동들을 지금 현재 지역 안에서 2020 강서동행 컨퍼런스 우리는 여기서 살기로 했다. 강서 지역에서 우리 잘 살아보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네트워크하는 곳들과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의 과정들은 시민협력 플랫폼이 약간의 지원을 하기도 했지만 단체들이 그동안 각 영역별과 만남을 통해서 확장되어 와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난시대에 우리 지역사회 어떻게 전환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서울광역 말고 우리 강서 지역에서 한번 나눠보자 해서 여는 마당에 특강으로 진행했었고 전태일 50주기를 맞아서 노동단체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전태일 50주기 강서 지역 추모를 하는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다양한 중앙 아니면 국회 이런 데서 나눠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지역 가까이에서 나눠질 수 있는 이야기로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아이콥 생협에서는 공정무역 마을을 지역에서 추진하고 싶어하고 또 어제는 그린뉴딜 강의, 오늘은 의회가 어떻게 바로 서야 할지 그리고 우리 지역 안에서의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만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정부 정책으로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 지역에선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다. 우리 그럼 이거에 대해 고민 있는 시민들이 한번 모아서 이야기 나눠보자. 이런 자리로 계속 이제 만나고 있고요. 여성 단체들은 이제 성평등 인식 차이를 발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들을 지금 지역 사회 안에서 되게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 코로나 시대에 지금 부모들이 많이 화가 나 있죠. 네, 저도 실은 아들을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명은 막내랑 같이 있어줄 수 있었어요. 근데 어제는 다 2명의 중학생 아이들이 다 학교를 가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만 혼자 남은 거예요. 줌으로 접속해야 되는데 아이가 모르는 거죠. 제가 발이 동동동동 굴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이 현장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그리고 시민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이런 제안들이 와서 지역에서 지금 빠르게 열심히 지역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있고요. 다양한 연결로 서로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 있는 과정들을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되게 일상적 재난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단위 안에서 지역 안에서 작은 단위 실천력이 발생되고 실전의 경험들이 쌓이고 실전의 경험으로 인해서 서로의 안전망이 실질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작은 단위인 지역 안에서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정보를 나누고 어떻게 그 안전망을 구축해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나누고 있는데 네, 이런 곳에 이제 전국 제1구호협회라던가 아니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라던가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이런 단위들이 함께 자원봉사로 만나고 이런 재난의 상황으로 함께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